삶의 지속을 추구하는 중요한 열쇠는 돌봄입니다. 돌봄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요. 지속 가능한 진짜 그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돌봄의 영향력은 연쇄적이에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돌봄의 영향력은 흘러간다. 돌봄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돌봄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에 인간은 생존하고 나아가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이요. 타인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가 돌봄입니다. 건강하게 생존하는 거예요. 그냥 생존이 아니라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돌봄인데요. 나의 무언가가 돌봄을 받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또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돌봐주며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받고 주고 주고 받고 하는 그렇게 계속 이어진 연쇄적인 돌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해진 사회적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쇄적인 돌봄 현상, 주고받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해진 사회적 역량입니다. 누군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 모든 행위가 돌봄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행위, 이것이 돌봄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느냐,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냐를 기준으로 세 가지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신체적인 어려움을 챙겨줄 수 있는 배려 돌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배려 돌봄이고요. 신체적 어려움이요. 두 번째는 이제 신체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까지 세심하게 돌보는 보듬는 정서 돌봄으로 나아갑니다. 마음까지 아주 세심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보듬는 정서적인 그 마음을 돌보는 정서 돌봄이 두 번째 단계고요. 자, 요거까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잘 융합되고 종합되고 서로 보완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돌봐주는 관계 돌봄, 요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돌봄 경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려 돌봄, 정서 돌봄, 관계 돌봄입니다. 자, 한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가 약자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한 사회를 딱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 정말로 그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소외계층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를 보면은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수준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분초사회에서 모두가 바쁜 관계로 아픈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간병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요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측면입니다. 고령화란 요 키워드가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인데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은 어떻게 해요? 양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돌봄 경제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어떻게 해요? 양적인 수요가 중요해집니다.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무슨 뭐 노인 돌봄센터, 복지센터, 노인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들이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는 것들, 뭐 커피숍이나 편의점, 이 어떤 숫자보다 어쩌면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센터 같은 것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인데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막 인구가 너무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영역은 어떻게 해요? 질적인 디테일이 중요해질 겁니다. 아까 노인은 양적인 수요가 먼저 우선시 될 거고요. 지금 아이기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질적인 디테일을 강조하는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트렌드 코리안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다뤘지만 요 내용들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그 현업과 또 어떤 관계성 안에서 주변의 환경들, 컨디션들 잘 보시면서 아, 요런 쪽으로 내가 더 잘 준비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도 한번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돌봄의 영역 가운데 가장 핵심은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뭘 돌보는 거예요? 신체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는 좀 마음을 돌보는, 자, 정서 돌봄, 마음과 정서를 돌보는 영역인데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거, 이 정서의 움직임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내가 누구지? 나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소위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 나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변을 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돌보는 거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텐데요. 자, 가장 소중히 다루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자세히 봐야 되고요. 깊이 있게 봐야 되고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옆, 안에서 밖에, 밖에서 안에 다양한 측면에서 진짜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잘 살아가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관심을 갖고 정말 그 마음을 소중하게 돌볼 수 있는 이 정서 돌봄, 앞으로 정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돌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측면 또 나눌 건데요.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하 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몰랐던 영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돌본다는 거.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누구의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맞다 싶었습니다. 여기 트렌드 코리아 10번째 키워드 돌봄 경제에서 374페이지에 미국 전역을 돌며 매주 대회를 여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협회 LPGA 투어,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골프장 근처에 이 LPGA 이거 투어 할 때마다 뭐요? 이동형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전문가 3명과 함께 돕는 자원봉사자들 훨씬 더 여러 명이 있겠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이동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엄마가 된 선수들의 커리어를 돌봐주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진짜 돌봄 케어겠죠. 자, 두 번째, 고령자를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살피는 것, 그들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겠고요. 저는 마지막,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을 배려하면 조직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 알고 있었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직원을 배려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배려만 했던 건 혹시 아닐까요? 시간을 좀 이렇게 한다, 휴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측면만을 강조했던 게 아닐까요? 진짜 이 직원,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들여다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짜 미래를 준비시켜주고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관점들 한번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요, 진정성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돌봄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 낸시 폴 브레 매사추세츠 대학교 경제학계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이끌어 경제 성장을 추동한 것이 자신의 이윤을 쫓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면, 이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면, 자, 이 시대에 이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적 조건은 다른 사람을 뭐하는, 돌보려는 보이지 않는 가슴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뭐요? 우리 뜨거운 이 따뜻한 가슴, 마음이요. 이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앞으로 미래 시대에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그 미래에 앞으로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가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영역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 삶의 지속을 추구하는 중요한 열쇠는 돌봄입니다. 돌봄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의지가 아니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강력한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구색을 갖추는 정도에서 그냥 대충 때우는 정도에서의 돌봄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 진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요.
자, 돌봄의 영향력은 연쇄적입니다. 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연쇄적인 그 폭발적인 반응, 선순환 구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대로 된 돌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늘 100% 만족된 돌봄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는 정말로 밀착하고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돌봄이든 정서적인 돌봄이든 그 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여러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봄의 영향력은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실 때 그냥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잘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를, 또 우리 정말 소외된 사람들, 어떤 여러 가지 약자들을 제대로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봄의 영향력은 흘러간다. 오늘 돌봄 경제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진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수능 시험 보는 날이잖아요. 주변에 자녀들이든 어떤 지인들이든 가족들이든 누군가가 수능 시험 본다. 꼭 이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요. 시험 못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인생의 물론 중요한 관점이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